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이번 부산에서 열리는 KNN배 대산경주 출전말을 분석하는 방송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폭염이 너무 심한데 다들 좀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겠죠.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좀 심해졌고 무엇보다 건강에 좀 조심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산경주 경마도 경마지만은 무엇보다 건강을 먼저 챙기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이 KNN배 같은 경우는 총 16두가 출전을 합니다. 서울에서 8두가 출전을 하고 출전 등록을 했죠. 그리고 부산에서 8두. 그러니까 풀게이트라고 봐야 되죠. 근데 능력 우익 가장 강력한 마필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후차권을 누가 하냐, 즉 다시 말해서 우승은 속된 말로 따놓은 당상이고 2착을 누가 하냐, 그게 좀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NN배 같은 경우는 별정 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마들이 부중에 유리하죠. 그리고 4세마는 56.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세 53.5를 다는 마필이 3두가 있어요. 그 중에 한두가 바로 원래 안말 상관마인 골든파워가 53.5죠. 두 번째는 현재 부산의 주로 여건, 그러니까 여전히 내척이 무거워요. 내척을 타는 마필들의 입상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개가 또 입상의 당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중요합니다. 게이트를 어떤 게이트를 부여받느냐. 마냥 인게이트가 유리하진 않다는 거죠. 내측 갇히는 순간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게이트 나오기 전에 하는 방송이라서 게이트가 나온 이후에는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 나온 퍼스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코리아 스프린터도 출전 예정이죠. 그러니까 최범현 기수가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로는 자기는 나온 더 파이터 그리고 나온 퍼스트 두 마필 중에 뭘 타라고 어떤 말을 탈 거냐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이거 탄다고 얘기할 정도로 최범현 기수가 좀 애정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통틀어서 최강 안말이죠. 다이아로드가 병력으로 퇴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라운퍼스트를 견제할 마필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라운퍼스트는 단거리, 중거리, 전천후입니다. 거리적성이 좀 길게도 나오고 더불어서 안정적인 선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대산경주 위주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대산경주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계일보배는 순말들하고 뛴 거예요. 나머지 세계 경주는 안말들과 뛰었다 치더라도 이 세계일보배는 국산 순말들과의 경쟁에서 우승을 거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우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맨 자마로서 스피드는 타고났고 직전에는 따라갔죠. 근데 이번에는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직전 경주 끝나고 마주분하고 조교사분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했겠죠. 근데 왜 선행을 안 갔냐 그런 얘기도 나온 것을 보면은 이번에는 그냥 작정하고 밀매 선행을 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밀어내서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기본 제일 작전은 출발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출발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1순위입니다. 컬리어금입니다. 6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경주력이 좀 꺾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전 뚝선배에서도 인기 마필로 팔리고 7착을 했는데 물론 앞선 마필들이 잘 뛴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주력이었죠. 어쨌든 그래도 안말 경주에서 꾸준하게 능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인데 이제는 좀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경주력이 좀 하락세로 들어선 느낌이라 이번에는 전 강하게 안 봅니다. 지금 이 순서는 레이팅 순서입니다. 우승 이나 입상 가능 순서가 아니라 레이팅이 높은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18조 박대영 조교사가 은퇴를 했죠. 그래서 51조 최영건 조교사로 이동했는데 51조 입장에서는 복덩이가 하나 굴러 들어왔죠.
마방 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죠. 근데 이 마필은 단점이 하나 있죠. 발을 못 바꿉니다. 답보 변화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400 이하의 단거리만 뛰다가 1800에 처음으로 한번 뛰었다가 부진한 성적을 거뒀죠. 그런데 이번에는 1600m입니다. 그래서 1600 거리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직전 뚝선배 4착을 했는데 뭐 이 마필이 걸음이 안 나왔다 그렇다기보다는 앞선 마필들이 너무 잘 뛰어버렸죠. 그리고 이 마필도 자기 능력은 나온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600 늘어난 거리가 어떤 면에선 취입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반면에 발을 못 바꾸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또 불리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과 양, 빛과 그림자가 다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입상 도전 가능한 현재의 전력이라면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많은 인기를 모으는 마필, 나온 퍼스트에 이어서 인기 이동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 위심이고, 직전에도 저 뚝선배에서 저는 이제 이 나온 퍼스트의 위심이 단통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20년 오크스에서 4착하고 제주도지사배에서 4착하고 뚝선배에서 2착을 했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이 나온 퍼스트를 이긴 전력이 있는 마필이죠. 그 이후에 건이 나오면서 늘 다리가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병력으로 인해 갖고 제 능력을 못 보여주고 좀 정체가 돼 있었던 마필인데, 상태는 건의 상태는 현재로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바디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직전 정도의 능력 발휘는 충분히 가능하고, 직전은 2번 게이트라 내측 갇힐까봐 선행을 갔어요. 덩치가 워낙 커서 자기 주폭대로 뛰어야 되는데 내측 갇혀버리면은 주폭대로 못 뛰니까 뛰다가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는 게이트가 2번이다 보니까 선행을 갔는데, 이번에는 마방에서도 작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온퍼스트가 선행을 간다. 설령 나온퍼스트가 선행을 못 가더라도 4코너 들었으면서 무조건 선두권 선행마를 덮치죠. 그렇다면 선행마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마방에서도 이 위심이가 나온퍼스트를 못 이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상정을 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선행을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 잡고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선입으로 외곽에서 자기 페이스대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경기수도 직전 경주 끝나고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낫다 그렇게 했을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는 선입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전에 사실 나온퍼스트한테 막판에 잡혔죠. 그러니까 나온퍼스트가 넘어가면서 이 마필의 속도가 죽었어요. 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전은 1400이었고 뚝선배는 이번에는 1600이기 때문에 막판 늘어난 200m 거리 때문에 막판 취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작전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번에도 강력한 입상 도전 마인입니다. 건이 나온 말이기 때문에 늘 다리가 불안하죠. 그래서 뛸 수 있을 때 최대한 상태를 올려놓고 뛸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10번의 경주밖에 치르지 않았어요. 병력 때문에. 근데 4착밖에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꾸준히 자기 걸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치는 상당히 좀 하이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상태 이상 없기 때문에 위심이더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 깜짝 3착을 한 네이드 켈리. 일단 이 네이드 켈리는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가 그냥 성적으로 그대로 직결이 됩니다. 물론 최고 좋은 거는 선행을 가는 거죠. 그런데 선행을 가더라도 1600 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래만 안 맞으면 뚝심과 탄력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래를 맞는 순간 전기가 딱 출발이 나온 이후에 모래를 맞으면은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못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모래만 안 맞으면 언제든 단거리에선 경쟁력이 있는 마필인데 1600 늘어난 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영광의 타임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혈통적으로는 북에는 좀 단거리죠. 물론 디스크리켓이 뭐 일본에서 뭐 1800 이런 마필들도 우승하는 마필들도 생산하긴 했지만, 그래도 스태미너보다는 스피드에 좀 강점이 있는 혈통이고, 목에는 반면에 거리 적성이 길게 나와요. 직전 뚝선배 6착을 하긴 했는데 올라오는 탄력은 제일 좋았죠. 막판 거의 뭐 속된 말로 로켓 달고 올라왔죠. 직전 대비 거리가 넓고 직선 거리가 길다는 점이 이 녀석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절대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될 마필은 영광의 타임입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마필은 서울 마필이고, 까만색은 부산 마필을 뜻합니다. 예,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골든 파워입니다. 부마는 어플리드 익스프레스 뭐 거리 적성 길게 나오는 마필이고, 최시대 기수가 기성을 하고, 부중의 이점이 있죠. 53.5라는 부중의 이점이 너무나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강자들하고 뛰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또 약점이죠. 사실 한국 최초 안말 상관마입니다. 트리플 티아라를 달성했는데, 원래 안말 들의 기본 전력들이 좀 낮았어요. 센 애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상관 경주를 달성한 부분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을 달성했다는 거는 기본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감량 이점도 있고, 처음으로 이제 강자들하고 안말 강자들하고 뛰어보는데 어떨지, 이번이 검정 무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전력상 좀 운이 따른 안말 상관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력상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상승세가 워낙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든 파워는 좀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될 마필이고,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플로리다 파워입니다. 김영건 기수가 기성을 할 예정이고, 2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2군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22년 동아일보에 3착을 거두긴 했는데, 그때는 전개가 정말 하늘이 도왔죠. 전개가 너무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전개발로 3착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조심해야 될 마필은 세네슨입니다. 다이얼드 인 자마인데 마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하만식 기수가 기성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직전 뚝선배에서 5착을 했죠. 그리고 뚝선배 이후에 말이 뒤집어졌죠. 한 단계 더 성장을 했어요. 마체도 그렇고 경주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복병마가 바로 세네슨입니다. 직전에도 이 직선에서 네이디 켈리가 계속해서 내측 기댔어요. 그러면서 내측 밀리고 결국은 또 외곽으로 빼면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2착은 몰라도 3착 다툼은 가능했습니다. 검증된 선입걸음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무엇보다 최근 걸음의 신장세라든가 마필이 성장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마필은 세네슨입니다. 그 외의 마필들은 사실 그닥 크게 볼 게 없어요. 버닝 파티 같은 경우는 뭐 안말 한정 특별 경주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5월 경주 이후에 병력이 안 좋고 공백도 길고 좀 정상 능력 발휘가 어렵고, 아델 피플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전력상 열세이고, 그나마 캄스트롱이 기습적으로 앞장을 깐다면 조금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데, 속된 말로 앞장을 가면,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선행을 가면, 그러니까 유현명 기수가 이마피를 기성을 하고 이마피를 참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리고 다 앞으로 무조건 이마피는 자기가 타겠다고 마방에 얘기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도 유현명 기수가 기성을 합니다. 3세 마필이게요. 이게 보여준 걸음이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 바이언 같은 경우는 국내에 워낙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운더 파이트라는 현재 서울 최강마와 같은 부계 라인이죠. 거기에다가 53.5의 부정도 이점도 있고, 1400에서 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경주 1800으로 거리가 늘어나면서 3착을 했는데 사실 2착과 착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1800도 바로 적응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우승은 못했지만은. 3세마다 감량 이점이 있고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복병 역할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대들이 너무 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레니킹 같은 경우는 임다빈 기수가 기성을 하고 4월 경주 후 병력이 안 좋아요. 장기 공백도 있고 전력상 열세이고 봐주기 힘들고, 윈드아이 같은 경우도 직전 우승으로 이제 이 3군으로 성군을 했어요. 전력상 밀리고,
마이티즈 잼은 직전 경기 이제 대상 첫 도전이죠. 뚝선배에서 무기력한 모습이고 이번에도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피믹스는 3세 마필이죠. 그래서 부중에 이점이 있긴 하지만 전력상 강하게 봐주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출전하는 마필들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나운퍼스트고 2착을 이제 위심이 가느냐 세네슨이 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이 골든파워와 바램은 복병 역할 입상 도전 가능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KN배 출전하는 마필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최근 2주 연속 계속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3주 연속 이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 경마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제가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